구독, 좋아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월달이고 이제 곧 있으면 5달 뒤면은 지방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요일 시간에는 청년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눈여겨봐야 될 청년들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런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초대석에 모셔서 진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초대석은 누구죠? 백전 대변인? 네, 오늘 최인호 관악구 의원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모셔봤는데요. 네. 앞에 청년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네. 뭐 당에서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이미 우리 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최인호 관악구 의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조와 직접 맞서 싸우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상징성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파적 가치관에 있어서도 명확한 인재이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인호 구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관악구 의원 신림동 은천동 보라매동 지역구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2019년도에 인원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정교조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좌파 교육이죠. 네. 예, 그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사실상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정교조 교사들의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기 위해서 뭐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도 하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하면서 네.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네. 이제 관악구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구의원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전교조의 사상 주입이나 역사 왜곡이나 뭐 정치 편향 문제들의 문제 의식은 공유는 하고 있지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고등학생의 나이에 그렇게 직접 행동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또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한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당시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정교조 해체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게 해체돼도 각 이제 개개인들이 교단에 남아가지고 결국은 또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편향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현실적으로 이것은 시민사회 운동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 네. 저도 구의원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 관련 물론 구의회라서 기초의회라서 권한이 많지는 않지만 네. 뭐 혁신교육 조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폐지죠. 사실상 폐지를 하기도 했고 또 관악구에 있는 교육두레라 그래갖고 교육 어떤 거버넌스에서 이제 당시에 인원교 정교조 교사들이 네. 당시에 사상 주입을 막 했던 정교조 교사들이 관악구청에서 세금 지원을 받으면서 거버넌스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걸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거버넌스에서 사실상 임기가 마치자마자 다시 재임용이 안 되도록 만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 가지고 관악구는 특히나 손볼 것이 많은 것이 네. 제가 졸업한 인원고등학교는 당시에 조희영 교육감이 굉장히 밀어주던 혁신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도 하고 교육감이 대표적으로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때 저희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기초의회지만 네. 많이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이제 제도화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맞습니다. 그 관련된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네. 저희가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백모 교사 정교조 백모 교사의 그 하명 선거 사건을 저희가 네.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네. 지난 4.15 총선에서 바로 전날인 이제 4월 14일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사가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찍어라, 시민당 찍어라, 안 그러면은 뭐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저희가 고발을 했었는데 이게 네. 대법원까지 가갖고 결국 그분은 교단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네,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예. 그 외에도 그분이 뭐 촛불 집회라던가 조국 수호 집회라던가 여러 집회들에서 사회를 보거든요. 네. 교사의 신분을 아. 가지고서도 네. 저희가 그것도 고발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2심 판결까지도 유죄가 나왔었는데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항소심에서 그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와. 대법원으로 아마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정교조 쪽에서도 그렇고 그쪽은 시민사회에서부터 제도권에서 이제 시민사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예. 지금 교사의 정치 어떤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당원 가입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부풀려 나가는 것인데 네. 이게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국가공무원직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받는 이유는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봉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특정 정파를 대변할 경우에는 이게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네. 취지로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직 공무원은 또 특수한 어떤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그렇죠.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 자체를 이념 어떤 사육의 어떤 터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네. 누군가로부터 주입받는 어떤 사상을 이념 교육의 어떤 터로 자기들이 실험 대상으로 이용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건 잘못됐다라고 했던 게 제 고등학생 때 주장이기도 하고 예.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게 지금 구의원부터 해서 여러 네. 가지 제도적으로 그리고 전국 단위의 입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교실에서 최인호 구의원이 겪었던 그 상황을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이 겪고 있어요. 네. 네, 그걸 겪으면서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제보를 하게 되니까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맞습니다. 지금 모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은 핸드폰 뺏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그 전에는 녹음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녹음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했던 방식이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되다 보니까 녹음을 했었어요. 녹음을 네. 했었는데 원래 사실 교실에서 녹음은 예전부터 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습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녹음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 들으면서 선생님이 네. 하셨던 말씀들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다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사실 교실에서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네, 이것이 정교조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을 고발하는 어떤 증거 자료로 쓰일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금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젠 아예 핸드폰을 뺏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 자료 확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어떤 발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처벌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증거를 확보를 아예 못하게 원천 차단해 놓고 그래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는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네.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방어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혁신교육조례 폐지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학생인권조례랑 유사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의 조례다 네. 보니까 기초의회에서는 제가 건들 수가 없는 영역이었고 네. 근데 이제 혁신교육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역 단위에서 내려오는 시행령을 이제 기초 단위에서 받아서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미래교육으로 아예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네. 사실상 폐지는 된 거죠. 혁신교육은. 그리고 미래교육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제 조례를 발의해서 작년에 통과된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합니다. 예. 네. 결국엔 이게 경기도 단위로 학생인권조례를 그들이 추진했던 것도 네. 이게 차별금지법의 포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자체 단위까지 그렇게 조례를 형성해서 아이들의 사상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교육의 장을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좌파들에 대항해서 잘 싸워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관악구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맞습니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 상설위원회는 아니라 가지고 네. 뭔가 의원들의 윤리상 뭐 아니면은 일신상의 문제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네. 관악구 의회는 아직 한 번도 윤리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없어서 네. 될 뻔했었잖아요 저번에. 될 뻔했죠. 네. 될 뻔했는데 안 됐고 저도 한 2번 올라갔다 왔죠. 네. 네, 아무튼 근데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막 접수만 됐다가 서로 철회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예.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의정 활동들을 했었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분야들을 다루고 있는데 네. 구의회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그쵸, 또 집행부 감시죠. 네. 이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방 의원 자체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네. 보통은 지역의 유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예. 네. 명예직처럼 여겨져 왔거든요. 네. 이제 돈은 많은데 은퇴는 했고 근데 명예는 필요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관례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관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청년들이 또 저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또 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 역시도 네. 보통은 지역에서 그냥 민원 받아서 뭐 네. 도로 한 번씩 새로 깔아주고 가로등 다시 뭐 해주고 뭐 요 정도의 일을 했던 게 기존의 구의원이라면 이제는 예산을 제대로 감시해서 네. 국민의 혈세를 정말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쓰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관악구 예산이 1조가 넘는데 관악구에서 도대체 이 1조 갖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1조가 정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사실 저는 1조도 많다 생각해요. 네.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어떤 사업들만 한다면은 네. 반 이상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인드셋 중에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저는 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의정 활동 주요 활동들 한번 살펴보니까 네. 시민단체나 지역 언론 관련해서 지원금, 예산 삭감 이건 어떤 것들을 했던 건가요? 이제 제가 처음에 봤던 거는 이제 좌파 시민 단체들의 네. 지원되는 구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명분을 잡아서 삭감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계속 받던 단체들이다 보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관례대로 줬던 단체인데 이걸 왜 막냐 네. 이런 입장으로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또 세금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었고 지역 언론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악구에는 관악신문, 관악뉴스, 관악저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 언론사라고 하지만 네, 사실 이게 언론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네이버 그냥 블로그예요. 일개인들의 네. 일개인들의 어떤 네이버 블로그에 예산을 1년에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생태계 조성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받는 만큼 구색이라도 갖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역 언론사라고 해놓고 자기들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뭐 자기들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정도지 네이버 뉴스에 검색을 해도 뜨지 않는 네. 언론사 그냥 사업자만 내놓은 거죠. 네, 그런데 몇십 년째 예산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으니 네, 근데 정작 들어가서 보면은 조회수는 얼마 안 돼요. 제가 하나 이제 관악구 지역 언론 중에 유튜브 하시는 그 거기가 있는데 네,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뭐 7회 이래요. 네. 근데 여기다가 예산을 뭐하러 몇 천씩 주느냐. 연봉을 챙겨주는 거네요. 그죠? 사실상 네. 한 1인한테 연봉을 챙겨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경쟁력을 이 사람들도 좀 갖춰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들이 사업체로서 살아남을 거면은 본인들도 결국 신문하면 광고도 받고 네. 구독료도 받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자생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구에 사실상 기대 가지고 마치 기생충처럼 세금만 빨아먹는 형태가 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득권이죠 사실상. 구에서 계속 예산을 받고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돈 주니까 좋은 기사만 써주고 네. 취재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네. 예산을 작년에 이걸 처음 삭감을 했어요. 네. 원래 임기 처음부터 전액 삭감 의지를 피력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이해관계들이 많으니까 지역에서 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어가지고 예산 삭감을 못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제가 삭감액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역 언론과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지역 언론에서는 뭐 그럼 최인우 의원한테는 안 좋은 기사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 협박까지 아니에요? 협박까지 그러면 근데 저는 그러죠. 조회수 7회인데 안 좋은 상관없지. 기사를 써주시라. 네, 그렇게 하고 대신 저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할 거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지역 언론과도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고 네. 예, 아무튼 뭐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이 염치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지금 나오기 전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 네. 청문회 보고 왔어요. 예, 관련해 되게 가지고 재밌던데. 예.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갑질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어떤 처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네. 들면은 지역 언론사 대표가 지역 언론이면 사실 본인은 중립 지키면서 잘 그쵸. 쓰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막 일을 해요. 지방선거 때 제가 아니 현직 기자 신분으로 언론사 대표 신분으로 대표 신분으로 네, 대표 신분으로 구청장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가 국민의힘 캠프였어요. 그분이 네. 경선에서 지니까 민주당 캠프로 넘어가요. 그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지역 언론 또 운영하시다가 네. 운영하시다가 구의회에서도 이제 원내 의장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원구성할 때 의장 선출할 때 민주당 의장이 된다는 게 굉장히 유력한 얘기였어요. 저희 네. 내부에서. 근데 그거 투표하는 날 케이크 사갖고 축하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 됐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축하 파티 못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세금을 받아가다가 이제는 예산이 저로 인해서 삭감되니까 구의원 나오겠다 그러고 있어요. 구의원 나오겠다 그러면서 그 나오는 명분은 지역 언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는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뻔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럼 구의원 나오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건 네. 각자 출마의 자유가 자유니까,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적어도 구에서 전 예산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관악구 의원인데 네. 제 사업체에다가 구에서 예산 줘 하는 거 이거는 비리예요. 그렇죠. 범죄고. 네. 법으로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네. 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출마할 거니까 네. 출마 선언 해놓고 자기 여동생 명의로 대표자를 바꿔요. 그러고 예산은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죠. 네. 아니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는 업체에 여동생으로만 바꿔놓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네. 하는데도 행정부는 이제 계속 주겠다 그러죠. 관례대로. 이 관례라는 게 예. 참 없어져야 할 관행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역 단위에도 많지만 중앙에도 많고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악구에 기생해서 세금을 먹고 있는 기득권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히 기득권들이죠. 네, 네. 완전 근데 이런 기생충 같은 기득권인데. 기득권 그래서 제가 임기 중에 처음부터 선언했던 것이 네. 내 임기 중에는 기득권 카르텔을 최대한 혁파하겠다. 네. 그래서 예산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면 스스로 경쟁력을 그렇죠. 기르고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지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도 1년만 봐주면 안 되냐. 다음 연도엔 잘해보겠다. 이러고 안 바뀌는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을 안 댈래 안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50대면은 1년만 봐달라라는 말을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 절대 봐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정교육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보면 유용한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하셨던 것들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공무원 노조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울대 네. 사건 기억나네. 아, 맞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절에 네, 이제 대통령께서 3대 개혁 과제 얘기하시면서 노동 개혁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어떤 현수막들을 구청 앞에 계속 걸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출근길에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 분명히. 왜냐면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 메시지, 뭐 친일 정권 규탄한다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의회 5분 발언에서 연설을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고발까지 해서 5개 강공물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이제 고발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이제 회의가 끝나면 저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나가는데 이제 공무원 노조원이 뭐 저 XX는 뭐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울 때를 따버리겠다. 그런 막말을. 네, 뭐 이러면서 뭐 이제 했어가지고 그게 또 네. 논란이 한참 됐었죠. 맞아요. 아, 네, 저는 논란이 몰랐네요. 돼가지고 그거 처음 예, 듣네요. 한참 이제 노조와 싸움을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 굉장히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것이 의원들도 은연중에 자기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노조랑은 절대 척지면 안 된다. 노조한테는 괜히 물리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의원들조차도 사석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노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괜히 노조 건드리면 피곤하다.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노조가 의회에서 어떤 태도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를 보니까 딱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노조는 만약에 노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관악구의회에서 삭감으로 네. 안을 올리면은 네. 여기에 근무 시간인데 네. 본인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무 시간에 여기 단결 투쟁 이거 하고 네. 조끼 입고 의회에 쳐들어와요. 아. 의회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뭐 공무원들은 계속 이제 그 연결돼 있으니까 아. 의원들이랑 협의도 해야 되고 네. 예산 관련해서 얘기도 아. 하고 사업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공무원들은 오는데 네. 노조는 이제 머리에 이거 단결 투쟁하고 조끼 입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소리 아. 지르고 울 때 따버리겠다. 예, 뭐 그러면서 막 이걸 삭감하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아.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네.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구청에 있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깡패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그런 진짜 만약에 예산을 정말 살려야 되는 예산이라면 의원들한테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노조인데 건들 거야 투쟁하겠다 아. 이런 태도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그러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의원들도 건들지 못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건드니까 의원들조차도 저를 말렸었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네. 그리고 아니 국민의 이게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 이 앞에 국가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국가에 소속된 개인으로서 국민의 봉사자 역할을 한다는 거를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네. 노조에 가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회계보고 자료를 안 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네.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중앙 정치 단위와도 맞물리는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최인호 의원이 이야기는 이렇게 편하게 지나간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서웠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교육부에 있을 때 그 민노총 공무원 노조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 방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옷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띠 그리고 같은 그런 것들. 머리에 빨간 띠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네, 빨간 띠 맞아요. 그리고 우르르 몰려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거를 네. 직접 눈앞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네. 울 때 또 따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저 같으면은 진짜 밤에 길도 잘 못 다닐 것 같은데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겁주는 사람들한테 네. 겁을 먹지 말고 네.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인호 구의원이 다뤘던 전교조 관련이나 공무원 노조 관련 이건 결국에 중앙 단위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슈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유의미한 정치 행보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 네.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건 어떤 맞아요. 내용인가요? 이거는 임기 초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조례 중에 하나인데 네,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센터 같은 곳들 관악구에서 이제 하는 센터 같은 것들도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면담도 여러 차례 하면서 거의 한 2달 동안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구에 이게 의원들의 조례가 굉장히 사실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게 네, 보통 발의되는 조례를 보면은 네. 어디 한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그러면은 다른 자치구들은 없잖아요. 네. 여기서 먼저 실행됐다 하면 뺏겨와요 그대로. 네. 뺏겨와서 자기 이름으로 그냥 조례 발의했다. 음. 요 정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조례 발의라 약간 요식행위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갖고 그냥 하나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네. 저거는 제가 처음 만든 거고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은 어떻냐면은 보통은 이제 미성년자 시기에 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센터에서 잠깐 동안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게 딱 성인이 되면은 바로 센터 밖으로 내보내 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갈피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네. 못 찾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적응을 그래서 못하고. 예,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상 범죄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이 네. 되고 나서 네. 센터 밖으로 나가고.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청소년 때만 우리가 보호하고 교육하다가 내보낼 게 아니라 청소년 이후에도 이 친구들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그래서 어디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연계를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성인이 되더라도 네. 계속해서 센터에서 청소년 때부터 있던 친구들은 뭐 적성 검사도 해주고 뭐 교육도 해주고 취업
또 연결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결국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고 나서 타구에서 많이 베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정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맞아요. 정말 맞아요. 중요하고 또 한 가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성 안심 귀갓길을 안심 골목길로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었던 문제였는데 네. 저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 정말 불필요한 탁상 행정 그리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비대한 공무 조직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바닥에다가 핑크색 그냥 색칠해 놓고 여기는 안심되는 곳입니다. 네. 라고 하면서 마치 안전한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얼마 전 한 작년에도 그렇고 여성 안심 귀갓길에서도 사고가 정말 많이 나요. 살인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실질적으로 안전해지게 만들어야지 안심된다고 느끼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한 거죠. 안전해야 안심하는 그죠.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된다. 그죠?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안심 여기가 마치 그냥 고속도로 안전한 같은 것처럼. 곳에다가 여기는 졸음운전이 없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거 써놓는다고 졸음운전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쉼터가 네. 있어요. 네, 그죠. 쉼터. 그래서 바닥에다가 그냥 핑크색 칠해놓고 바닥에다가 여성 안심 귀갓길 이렇게 써놓을 게 아니라 네.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경찰학회 논문 중에 하나를 제가 봤는데 거리 디자인이나 거리의 어떤 청결도가 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논문이 있어요. 경찰학회에. 네. 그거를 봤는데 이제 신림동 같은 경우는 특히 거리가 되게 지저분해요. 예. 지저분하고 거리의 디자인 도시계획 자체가 관악구는 전 잘못됐다 보기 때문에 네. 거리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네. 범죄를 저지르려는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르기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저는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골목 인프라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의 어떤 행정을 해보자 네. 해갖고 안심 골목길 사업에다가 여성 안심 귀갓길의 예산만큼을 똑같이 주고 네. 그만큼 더 올려주고 여성 안심 귀갓길을 없앤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안심 골목길은 무엇이냐 비상벨 설치 음. 비상벨 설치와 뭐 가로등 설치 또 뭐 골목에다가 벤치 설치하고 전체적인 골목의 인프라 조성과 골목길 디자인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취지를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켰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전부 동의를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관악구에서 이제 당시에 막 한참 이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을 때 네. 관악구 미성동의 한 둘레길, 관악산 둘레길이거든요. 그게 관악산 둘레길에서 이제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때 이제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이제 정치적 어떤 공세를 받게 된 것인데 그때도 항상 얘기했었지만 일단 범죄가 발생한 곳은 애초에 여성 안심 둘레길도 아니었고 네. 지정 예정이었던 장소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연관 없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던 것이고 오히려 진짜 범죄 예방을 하려면 관악구는 도시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 골목길 사업을 그때 당시에 증액한 것은 여전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이런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여성 안심 귀갓길은 상징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상징성도 있을 네. 것이고 여러 상징성들이 있을 텐데 그 상징적인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이거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했지만 이게 받더라도 그쵸.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비판받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면 이게 권한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의원으로 있는 동안 욕 먹더라도 할 건 하자라는 생각에서 했던 일이고 네. 당시의 일로 인해서 뭐 여전히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호만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행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전하지 않은 곳을 안전하다고 여성이라는 단어만 붙인다고 거기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프로파간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과 여러 가지 PC적인 부분들과 부딪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도 그런 주요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채팅창에 계속 최인호 관악구 뭐 줄 라인 선다, 김문수 라인 선다 하는데 김문수 라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잠시만요. 제가 이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기득권이 선전하고 있는 그런 PC 어젠다와 직접 맞서는 것은 최인호 구의원이 해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걸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 행동력을 발휘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결단력이나 과단성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인호 구의원을 높게 사고 있고 뭐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은혜성,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겪어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 정치가 많이 나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경우에 누구 라인이다, 뭐 누구 밑에 갔다, 개 줄을 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저는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본인의 능력으로 지금 정치적인 아주 저는 이게 독보적인 행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또래들 중에서 지금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지지를 받아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노력을 함부로 폄훼하시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보니까 뭐 김용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김용태는 국회의원이고 교육위 소속이면서도 유승민 딸 관련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한 사람이 우리 세대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최인호 구의원이 이야기했었던 지금 전교조 문제들, 직접 겪고 싸웠던 전교조 이슈들, 공무원 노조, 그리고 말씀드렸던 좌파들이 프로파간다 주입해놓은 여러 가지 행정을 정상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구단위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미 기득권을 형성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으로 가면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 국회의원보다도 구의원이나 이런 포지션에서 하는 게 더 어려운데 이런 중요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 이상한 음해성 멘트에 뭐 다른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진 않아요. 저런 것도 굉장히 낡은 음해 수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안 쓸 분이기도 하고 저도 저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6월 지방선거 네. 뭐 계획, 뭐 단순히 뭐 재선 계획 이런 거 말고 6월 지방선거를 네.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또 활동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굉장히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재선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기존의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들 또 기존의 구의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또 행정적인 문제들을 많이 개선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재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고 또 열심히 재선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정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젊은 사람으로서 의정 활동하면서 힘든 거 없냐라고 물어보면 꼭 얘기하는 게 항상 사람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좀 힘들다.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사회생활 차원에서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이 이념 결사체로서 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바른정당에서부터 네. 이어왔던 여러 우리의 생각과는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이 네. 국민의힘 안에서 의정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면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인데 아니 당의 당론이 태양광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네. 태양광 예산을 직접 들고 오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고 민주당이랑 담합을 해갖고 자기 예산만 살리려고 민주당 편을 들면서 당론을 어겨가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중앙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저처럼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 정치인들 중에는 정말 대다수가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구나 네. 라는 거를 정말 느끼면서 되게 힘들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계획을 하는 거는 정말 마음이 맞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랑 같이 네. 뭔가 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네. 관악구를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의 당론을 정하는 것도 국민의힘 의원 원내 의원 가운데 다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당론을 정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관악구의회에서 좀 제대로 된 한번 혁명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청년 5명이서 네. 관악구 뭐 출마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참 제가 방금 감명 깊게 들었는데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말을 맞춘 것도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것도 공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에서 대변인단에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네. 지난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네. 또 기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적으로도 명확하고 그리고 지금 관악구가 우리 당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네. 그 지역구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최인호 구의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하단에 관악은 최인호 이렇게 또 넣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음에 또 한번 출연하셔서 다른 네. 주제로도 얘기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특히 교육 관련해서도 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뭐 시청자분한테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최인호 의원. 네. 네,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 거의 다가오고 있고 2월 달부터는 사실상 출마자들도 예비 후보 자격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저 역시도 관악구에서 한 번 더 재선 준비하면서 또 함께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랑 마음 맞춰가지고 관악구를 정말 바꿔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출마하게 될 청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관악구 주민분들 계시면 꼭 최인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